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가슴에 새길 돈에 대한 명언들 해갖고 제가 감명 깊게 책에서 읽었던 내용들을 좀 생각나는 대로 좀 정리를 했고요. 돈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다만 흘러갈 뿐 해갖고 돈은 융통이 돼야 되고 부자가 가난해지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기도 하고 그런 세상이죠. 그래서 이제 돈은 다리미와 같이 얼굴과 마음의 주름을 펴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이게 글씨가 좀 잘렸는데 그리고 이제 몸의 병은 마음에서 오고 마음의 병은 돈에서 온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자 시리즈 우리 10탄에서는 그런 부자에 관련된 돈에 관련된 명언들을 좀 봅시다. 돈에 대한 명언으로 이제 돈은 좋은 머슴이기는 하지만 나쁜 주인이기도 하다. 그래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돈이 머슴도 되고 나쁜 주인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많은 책을 읽으면서 참 책 안에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갖고 어느 누가 어느 책에서 무슨 좋은 말을 했다 일일이 다 적고 출처를 밝히면 좋은데 일일이 이제 게을러 갖고 다 못 적어 놓은 감이 있는, 좀 이런 명언들의 출처를 좀 책에서 소개를 했으면 좋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좀 아쉽고요. 우리가 블로그 보더라도 재밌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으로 이제 명언을 그 적어 놓은 우리가 이제 사이트 이렇게 나중에 설명을 좀 드려보고요. 이 사이트에 보면은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없다면 혹시 돈이 모자란 건 아닌지 확인해 보자. 이런 재밌는 내용도 있고요. 일단 뒷부분에 이렇게 돈의 명언에 관련된 내용들을 블로그에서 좀 간략히 소개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예전에 제가 이제 투자에 관련된 주식 투자에 관련된 이렇게 책들을 보니까 빼앗기고 울지 말고 빼앗고 웃어라. 그리고 이제 밟지 않으면 밟힌다. 이렇게 이런 뭐 우스운 재미있는 이렇게 투자 명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차린 것은 많지만 조금만 먹어라. 귀한 곳에 누추한 분 오셨다. 뭐 이렇게 어 이런 뭐 재미있는 경언 격구도 있고, 나이 먹을수록 지갑은 열고 입은 닫으라. 입만 열고 지갑을 닫으면 꼰대로 가는 지름길이다. 정말 돈은 좀 많이 좀 베풀고 있을 때 하는 게 중요하다. 그죠? 젊어서 절약하고 돈에 대한 이해를 잘해야 늙어서 염치도 양심도 없는 짓을 안 한다. 이건 이제 제가 만든 문구인데, 젊어서 좀 이렇게 돈에 대한 공부를 해야지 늙어서 좀 이렇게 염치 없는 짓 안 할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올바른 마음에서 올바른 습관이 나오고, 올바른 습관은 좋은 행동으로 이어지고, 좋은 행동은 지갑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지갑에서 이렇게 돈을 잘 푸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책이 있어요. 단기적으로 양보해서 손해 보았다고 생각해도 장기적으로 보면 나에게 이득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래서 좀 너무 단기적으로 이제 딴 사람한테 손해 안 보려고 뭐 이렇게 속이고 막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양보하기 싫고 뭐 마음에 상처 주고 이러는데, 좀 양보를 하면은 나중에 장기적으로는 이익을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제가 살아오다 보니까 이런 이치가 있네요. 그다음에 세상에서 제일 비싼 게 공짜라는 것을 명심해라. 세상에 공짜로 주는 거 없고, 좀 쌈값에 뭐 이렇게 조금씩 주고 공짜로 주고 이렇게 그거에 뭐 사탕 발림에 넘어가면 나중에 더 큰 돈을 지불해야 되는 사기에 휘말릴 수 있다. 오늘은 어제의 결과이고 내일은 오늘의 결과이다. 해갖고 인과응보를 잘 얘기하고 있죠. 포기할 것은 빨리 포기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라. 투자한 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투자금을 뽑으려고 시간을 낭비하면 기회비용이 엄청나게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손절할 것은 빨리 손절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투자하는 게 중요하고요. 받기만 하려는 사람에게 주기만 하는 것으로 길들이지 마라. 결국에는 다 죽어도 좋은 소리 못 듣는다. 그래서 살다 보면은 별 사람들 다 있는데 무조건 받기만 하고 안 주려고 인색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인색한 사람들은 뭐 가까이 할 필요도 없고 내가 그런 인색한 사람이 될 필요도 없겠죠.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그 돈에 관련된 명언을 좀 정리해 놓은 블로그 찌의 내용들을 한번 또 소개를 좀 간략히 드려볼게요. 이분이 참 정리를 잘 해놨어요. 블로그에서 돈에 관련된 거를 어떤 분이 어떤 말을 했는지 이렇게 사람하고 명언하고 이렇게 했죠. 뭐 키케로 아주 오래전 사람들뿐만 아니라 뭐 공자님의 말씀, 절약하지 않는 자는 고통받게 될 것이니라. 이때 당시에도 벌써 절약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네요. 그다음 우리가 뭐 이렇게 좀 들어본 사람들 보면은 아리스토텔레스, 돈을 받는 모든 직업은 마음을 빼앗고 타락시킨다. 이런 명언도 있고, 조지 버나드 쇼, 가난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 이렇게 한 내용들이 있고요. 뭐 소크라테스, 가장 적은 것으로도 만족하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그리고 벤자민 프랭클린, 한 푼 아낀 것은 한 푼 번 것이나 다름없다. 이 절약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고요. 뭐 존 레이라는 사람이 돈이 돈을 낳는다, 돈이 돈을 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 이외에도 뭐 이렇게 뭐 토마스 제퍼슨부터 시작해갖고 폴 게티, 뭐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이트를 좀 참고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돈에 대한 격언이나 이런 것들을 새겨 듣고 우리 좀 아끼고 명심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돈에 대해서 고통받지 않는 사람들이 됐었으면 좋겠고요. 자, 뭐 이렇게 공자님의 이렇게 돈 명언, 자, 우리 공자님 정말 오래전 분인데 이 말씀이 여태까지 전해지는 것도 신기하고, 절약하지 않는 자는 고통받게 될 것이다. 이때 당시에는 이제 물자가 너무 적으니까 절약을 해가지고 부자가 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우리 이제 여러분들 이제 돈이라고 하면은 원인의 원인을 찾지만 그 모든 사건 사고의 99% 정도가 돈에 관련된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심지어는 무슨 고부 갈등, 이렇게 보면은 서로 사이가 안 좋아요. 며느리와 시부모님 사이에. 그 원인은 이렇게 보면은 뭐 시부모님이 뭐 이렇게 뭐 돈을 혼수를 적게 갖고 한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 집 사는데 보태준 게 없다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이유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원인의 원인을 잘 찾고 이런 명언들 같은 것들을 가슴에 잘 새겨가지고 평소에 잘 되새기면서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는 필요한 자세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채무에 관련된 신문 기사, 빌려주고 받는 데서 오는 사건 사고, 그다음에 복권 당첨이 되면 무조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복권 당첨된 사람들의 이 불행한 삶,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배워보는 그런 기사 내용들을 이제 설명하는 내용들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벌써 에피소드 11로 넘어가겠네요.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